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마법리그 11 시작하겠습니다. 마법리그 11에서는 2025년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었을 것으로 분석되는 문제 45문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4. 돌봄 서비스 5. 최저생활보장 서비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번에서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번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4번에서 돌봄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번에서 최저생활보장 서비스는 공공부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제 2.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 상실로 빈둥지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입니다. 1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 확대 가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번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 고부 갈등이 존재합니다. 3번에서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는 수평적으로 변합니다. 5번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둥지를 떠난 후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문제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복지법 2. 국민건강보호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문제 4.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대상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번에서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상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3번에서 대상자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4번에서 대상자의 요구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5번에서 감정에 따라 대상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문제 5.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1. 신체적 성희롱 2. 정서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시각적 성희롱 5. 문자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편지를 보내면 눈으로 보면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6.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번에서 복약 여부 관찰은 관찰자 역할입니다. 2번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3번에서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5번에서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말벗과 상담자 역할입니다. 문제 7.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방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문제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1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3번에서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4번에서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5번에서 대상자 가족이 아니라 대상자입니다. 문제 9.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8점인 자의 장기요양 등급은 1. 장기요양 1등급 2. 장기요양 2등급 3. 장기요양 3등급 4. 장기요양 4등급 5. 장기요양 5등급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장기요양 5등급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입니다. 문제 10.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사례회의의 목적은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관련 있는 회의입니다.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사례회의의 목적입니다. 정답 이외의 보기에서 신규 사업 홍보, 요양보호사 직무평가, 노인학대 정기교육, 요양보호사 복리후생 등은 모두 대상자와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11. 노인의 성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여성 노인은 성교시의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 2. 노인 발기부전은 당뇨병과는 관계가 없다. 3.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있다. 4. 자궁적 출술과 유방절 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성기능이 저하된다. 5.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여성 노인은 성교 시에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입니다. 여성 노인은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합니다. 2번에서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서 자궁적 출술과 유방절 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성기능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5번에서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문제 12. 동맥경화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단백질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2. 동맥경화증은 혈관 내부가 넓어져 혈액의 흐름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3. 언어장애는 동맥경화증의 증상이다. 4. 혈중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당뇨병과는 관계가 없다. 5. 소금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려 동맥혈관의 수축성을 높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언어장애는 동맥경화증의 증상이다입니다. 동맥경화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 조직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반신불수, 언어장애, 사고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번에서 동맥경화증은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4번에서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5번에서 소금 섭취량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는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를 합니다. 문제 13. 잠복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상태이다. 2. 잠복결핵은 증상이 약하고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3. 잠복결핵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한다. 4. 잠복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잠복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침이나 가래가 묻은 물건은 유의하도록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잠복결핵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한다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 감량 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4번과 5번에서 대상자가 잠복결핵이 아니라 결핵에 걸린 경우입니다. 문제 14.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고섬유소와 고지방 음식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1번에서 복근 강화 운동은 설사와는 무관합니다. 2번에서 카페인이 든 음료수는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3번에서 우유를 섭취하면 설사, 복통,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문제 15.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이므로 배뇨에 어려움이 있는 질환입니다. 1번에서 소변 줄기는 가늘어집니다. 2번에서 빈뇨, 야뇨, 긴박뇨 등 배뇨 횟수가 증가합니다. 3번에서 배뇨 후 잔뇨감이 나타납니다. 5번에서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듭니다. 문제 16. 대상자가 안정 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2. 중이염 3. 고지혈증
4. 알츠하이머병. 5. 갑상샘 기능 저하증.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안정 시 손발 떨림, 행동 느려짐, 경직, 자세 불안정 등입니다. 문제 17.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공복 시 혈당이 떨어진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3.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5.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입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는 신체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번에서 공복 시 혈당은 상승합니다. 2번에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합니다. 3번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5번에서 기초 대사율은 감소합니다. 문제 18. 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다. 2.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차게 한다. 3. 음식물과 물의 섭취량을 줄인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한다. 5.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입니다. 1번에서 고섬유소와 고지방 음식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2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3번에서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합니다. 4번에서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합니다. 문제 19. 다음 중 고무장갑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 후에는 뒤집어 세제로 씻고 말린다. 2. 조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고무장갑을 낄 때에는 손보호를 위해 물을 조금 넣는다. 4. 고무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세척하고 손가락 부분은 물을 뿌린다. 5. 건조한 장갑을 끼면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사용 후에는 뒤집어 세제로 씻고 말린다입니다. 뒤집어 씻어야 합니다. 2번에서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3번과 5번에서 습기 찬 장갑을 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4번에서 사용 후에는 뒤집어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말립니다. 문제 20. 면도 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2.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윗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한다. 3. 면도날은 피부와 3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4. 면도 후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를 때에는 자극이 되지 않도록 두드려 바른다. 5. 위험한 일이므로 대상자가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면도 후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를 때에는 자극이 되지 않도록 두드려 바른다입니다. 문지르면 안 됩니다. 1번에서 전기면도기가 안전합니다. 2번에서 주름져 있는 경우 아랫방향으로 당깁니다. 3번에서 45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5번에서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킵니다.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문제 21.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3.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4.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5.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입니다. 2번에서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상태의 온도에서 간을 맞춥니다. 3번에서 고기, 생선, 두부 등의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적정량 섭취합니다. 4번에서 음식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 준비합니다. 5번에서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합니다. 문제 22.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종류로 선택한다. 2. 술을 마시면서 물도 함께 마신다. 3. 술을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와 섞어 마시지 않는다. 4. 술은 큰 잔에 마신다. 5. 일주일에 술을 마시는 날을 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술을 마시면서 물도 함께 마신다입니다. 술을 물과 함께 마시면 숙취 완화와 알코올 흡수 제한에 효과가 있습니다. 1번에서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로 선택합니다. 3번에서 술을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와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에서 술은 작은 잔에 마십니다. 5번에서 일주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합니다. 문제 23.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 옆에 45도 각도로 놓아야 합니다. 문제 24.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지팡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부터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갑니다. 지팡이, 네, 마, 올, 거언입니다. 문제 25.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대퇴부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문제 26.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팔 수액, 왼팔. 2. 왼팔 수액, 오른팔. 3. 왼팔, 오른팔 수액. 4. 수액, 오른팔, 왼팔. 5. 수액, 왼팔, 오른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왼팔 수액, 오른팔입니다. 벗건 입마입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리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입니다. 입는 경우이므로 마비된 쪽 왼팔부터입니다. 마지막은 오른팔입니다. 문제 27.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3.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4.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입니다. 대상자가 배설이 어려울 때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문제 28.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알선, 구매 대행, 사례금, 권유 등은 절대 안 됩니다. 문제 29.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1. 가, 다, 라, 나. 2. 나, 라, 가, 다. 3. 다, 가, 나, 라. 4. 라, 가, 나, 다. 5. 라, 나, 다, 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처음에 할 동작과 마무리 동작을 찾으면 정답 맞추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하는 동작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 즉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선다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동작은 돌려눕히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옆으로 눕히기를 정리하면 1. 요양보호사는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2.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갠다. 3.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 반대쪽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5.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입니다. 문제 3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오른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왼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 가, 다, 나. 2. 나, 가, 다. 3. 나, 다, 가. 4. 다, 가, 나. 5. 다, 나, 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순서입니다. 뻐건인마입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입니다. 입는 경우이므로 마비된 오른쪽 팔, 머리, 건강한 왼쪽 팔순입니다. 문제 3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전동침대입니다. 대여 품목은 가격이 높고 부피가 크고 구매 품목은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은 편입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등은 대여 품목입니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은 구매 품목입니다. 문제 32. 치매 대상자가 콩나물을 묻힌다고 우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콩나물이 없으니 다음에 해요. 2. 콩나물을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콩나물은 사례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4. 몸도 안 좋으신데 편하게 쉬세요. 5. 어떻게 묻힐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콩나물을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입니다. 음식 섭취에서의 기본 원칙은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콩나물 묻히는 것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33.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나 즉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입니다.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는 요양보호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상자에게 전하는 나 전달법입니다. 1번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번 언제가 좋을까요? 3번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5번 사람들이 싫어해요 등은 요양보호사의 마음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문제 34.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해당하는 인지기능 증상은? 1. 기억력 저하. 2. 언어 능력 저하. 3. 진압력 저하. 4. 공간 지각 능력 저하. 5. 실행기능 저하.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공간 지각 능력 저하입니다. 공간 개념이 떨어지면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며 때로는 집안에서도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3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하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만을 찾으려고 한다.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분노의 단계입니다.
분노의 단계는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로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부정의 단계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타협의 단계는 죽음을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는 단계로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우울의 단계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수용의 단계는 정리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지쳤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36.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화장실을 못 찾아서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고 용변이 급해서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화장실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 37.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1번에서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거나 3번에서 가구를 바꾸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번에서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예시입니다. 5번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문제 38.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1.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2.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3. 수면 중에 자주 잠에서 깬다. 4. 아침에 늦게 깬다. 5.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수면 중에 자주 잠에서 깬다입니다. 노인이 되면 자주 깨고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잠들기는 어렵고 아침에는 일찍 깨고 낮 시간 동안에 자주 졸게 됩니다. 문제 39.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1번에서 지진이 멈춘 후 건물 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2번에서 탁자 아래에 엎드립니다. 4번에서 전기 배선이나 기기 등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전기 사용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5번에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문제 40. 식사를 도울 때 살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줍니다. 1번에서 레몬이나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음식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줍니다. 3번에서 대상자가 살해들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에서 식사 도움을 하는 동안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41.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입니다. 잠복결핵은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1번에서 입과 코를 손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거나 없으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3번에서 몸에 감염된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4번에서 풍진, 수도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5번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일 동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 42.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입니다. 1번에서 국물이 많은 음식은 부적절합니다. 3번에서 물이 많은 주스는 부적절합니다. 4번에서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5번에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살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 43.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외형상 변형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번에서 골절 부위의 압력으로 인해 더욱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발가락을 고정시키기 위해 부목이나 붕대를 사용하여 보호합니다. 2번에서 부종 예방을 위해서는 부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3번에서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5번에서 골절 시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44.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1번에서 반말은 안 됩니다. 2번에서 대상자의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3번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음악은 틀지 않습니다. 4번에서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인식시키는 것은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압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 45.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19세 이상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